자, 이번 시간에는 13장의 맨 마지막 내용이죠. 콜로이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콜로이드는 일반화학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내용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이 콜로이드가 용액의 성질이라는 단원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콜로이드는 용액이 아니죠. 콜로이드는 뭐냐면요, 용액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용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입자들이 이렇게 녹아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통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과 콜로이드는 이렇게 칼로 딱 잘라가지고 머는 용액, 머는 콜로이드 이렇게 나누기는 힘들고, 보통 이렇게 큰 입자들이 녹아있고 입자가 크면은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뿌옇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을 일반적으로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콜로이드가 뭐가 있을까요? 우유, 그런 게 있겠죠. 자, 이제 용액에 대해서도 성립했던 얘기지만은 용액이 꼭 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뭐든지 서로 균일하게 섞여 있는 애들은 다 용액이라고 했었습니다. 솔루션. 그런 거랑 비슷하게 콜로이드도 꼭 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제일 이제 흔한 콜로이드는 액체지만은 액체든 고체든 기체든 그냥 서로 균일하게 뿌옇게 섞여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콜로이드의 예가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이제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그 애들이겠죠. 예를 들면 액체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다. 어떤 게 이런 게 있을까요? 물에 기름방울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애들이겠죠. 자, 어떤 애들이 이런가요? 그죠? 우유예요, 우유. 우유는 물에 여러 가지 그 기름방울,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는 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액체에 액체가 분산되어 있는 애들을 에멀전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유가 그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액체에 고체가 분산될 수도 있어요. 고체 입자가 분산될 수 있는데 그거를 여기 이제 졸이라고 나왔는데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다가 우리가 페인트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페인트라는 것은 이런 유기용매에 피그먼트라고 하는 그 안료, 색소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자,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콜로이드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체에 액체가 뿌옇게 분산되어 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안개가 있겠죠? 안개. 이런 거를 에어로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에 고체가 뿌옇게 분산되어 있다. 그런 거를 연기라고 하죠. 예, 연기도 역시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콜로이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액체상의 콜로이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뭘 알아보냐면은 콜로이드의 몇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성질,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콜로이드는 뭐라고 했나요? 아까 큰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입자가 크면은요, 얘네들끼리 엉겨서 가라앉기가 쉽겠죠. 근데 가라앉으면 걔네들은 콜로이드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콜로이드라는 것은 입자, 이렇게 큰 입자들이 서로 엉겨서 붙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애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콜로이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친수성 콜로이드, 소수성 콜로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친수성 콜로이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입자들이 물하고 친하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제 단백질 같은 게 있습니다. 단백질은 물하고 되게 친하죠. 물하고 친한 이런 작용기,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작용기가 표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둘러싸게 돼요, 단백질을. 그러면은 다른 입자랑 이렇게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서로 엉겨서 가라앉거나 이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친수성 콜로이드는 그냥 물에다 녹이면은 바로 콜로이드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친수성 콜로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성 콜로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소수성 콜로이드는 말 그대로 물을 좋아하지 않는 입자가 콜로이드를 이룬 경우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물을 좋아하지 않는 애들은 지네들끼리 엉겨서 가라앉든가 뜨든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성 콜로이드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 작용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예는요, 이런 소수성 콜로이드 표면에
어떤 똑같은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흡착된 경우에요. 전부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또 다른 콜로이드 입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반발력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충돌을 한다고 해도 엉겨서 가라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성 콜로이드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렇게 기름때가 물에 분산되어 있는 그 비눗물인데, 기름때는 기름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물에 이렇게 분산될 수 있냐면은 이제 지방이죠. 아니 비누 입자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비누에 있는 소수성 작용기는 기름에 들어가고 친수성 작용기는 이 바깥으로 향하고 전부 음이온을 띠죠. 비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었던 그런 소수성 콜로이드처럼 서로 엉겨붙지 않게 되는 이런 콜로이드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콜로이드가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는지를 좀 보죠. 콜로이드는요, 용액이랑 뭐가 달랐습니까? 그 입자의 크기가 달랐었죠. 입자가 크면은요, 가시광선이 그대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충돌을 해서 분산이 됩니다. 가시광선이 분산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걸 뿌옇게 느껴요. 뿌옇게. 그래서 대부분의 콜로이드는 이렇게 뿌옇다고 그랬죠. 자, 입자의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에 의해서 뿌옇게 나타나는 현상, 그거를 틴달 효과라고 합니다. 틴달 효과. 이 틴달 효과라는 것은 그 콜로이드의 입자의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틴달 효과에 여러 가지 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숲에 있는 아주 미세한 수분이라든가 안개, 그런 입자에 의해서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 이런 것도 틴달 효과의 한 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입자들, 그거에 의해서 노을이 붉게 보이는 거, 이것도 틴달 효과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먼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화산재가 전 지구에 퍼지면서 이제 이렇게 붉은 노을이 오랫동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드라마틱하게 그 틴달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는 그냥 솔루션이에요. 여기는 콜로이드 용액이죠. 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쪼여주면은 콜로이드는 이렇게 이제 빛의 경로가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틴달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로이드가 나타내는 또 다른 어떤 성질은 뭐냐면은 콜로이드를 서로 엉기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까 그 콜로이드가 서로 엉기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같은 전기적 반발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같은 전하를 띠고 있고 그 전기적 반발력으로 얘네들끼리 서로 안 뭉치잖아요. 이렇게 음이온을 띠고 있는 콜로이드에다가 양이온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또 다가 양이온, 그러니까 Mg2 플러스나 아니면은 Ca2 플러스 요런 애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을 서로 붙이게 돼요. 이 전기적 반발력을 상쇄시키면서 서로 뭉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뭉쳐가지고 가라앉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짜가지고 이렇게 두부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유는 콜로이드인데 여기다가 닭과 양이온을 가해서 콜로이드를 엉기게 해가지고 먹는 게 두부죠. 또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즈에 있는 카제인도 원래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유산균에 의해서 pH가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은 표면 전하가 이제 0이 됩니다. 나중에는 플러스가 되고 중간에 0이 될 때가 있고, 그러면 그 반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엉기고, 그거를 또 우리가 짜내가지고선 치즈를 만들어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콜로이드가 나타내는 또 다른 성질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이 브라운 운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입자들이 콜로이드 입자예요. 막 살아있는 것처럼 막 꿈틀꿈틀 되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나요? 이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은 지금 이 콜로이드라는 게 어떤 입자잖아요. 작은 입자인데 분자가 막 무작위적으로 여기는 막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막 충돌하게 되는데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충돌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운 효과는 왜 발생되냐면은 콜로이드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그냥 콜로이드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